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가구의 비비고 알린 CJ제일제당, 가공식품 등 호조로 주가도 알리나라는 그런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홍보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일제당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확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가공식품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일단 가공식품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지배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글로벌 가공식품 매출이 약 2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 이상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이제 뭐 간편식이라든지 아니면 냉동식품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됐고, 또 사재기 흐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와 지난해 모두 다 50% 이상의 그런 비중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글로벌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글로벌적인 매출의 확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공식품 매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그런 효과로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5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 사재기가 굉장히 논란이 돼서 신문에 많이 나올 만큼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이런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도 판매가 호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밑에도 적어놨지만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물 세트에 대한 그런 판매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예상외의 그런 호조로 이제 과거와 1,600억 원의 그런 규모에 대한 그런 비슷한 부분들을 조금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물 세트에 대한 이런 판매 호조가 좀 진행이 됐다라는 점, 이거 역시나 코로나19가 좀 영향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고가에 대한 이런 선물 세트라든지 선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기성길에 대한 이런 뭐 지역 간의 움직임 좀 제한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또 이렇게 귀성길에 내려가게 됐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어서 사실 선물 세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변하는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캐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에 따라서 소비 흐름이 확실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편식, 그리고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 특히나 많이 늘어났고, 또 아래서도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햇반을 활용을 해서 밥을 드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조차도 집에서 밥으로 해 먹을 때 있지만 햇반으로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햇반으로만 아예 그냥 쌀 대신 햇반으로만 식사를 하시는 가정들도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가정 간편식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거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족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은 CJ 제일제당이 안정적인 성장과 또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정비가 발생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공장을 가동했다 껐다 가동했다 껐다 하게 되면은 뭐 인건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가동률 자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땐 고정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또 판관비도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이 부분도 높아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일정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고정비가 처음에는 일정 부분 이상이 있는데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더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일제당 같은 경우 올해 그 진천 2공장 가동이 돼서 고정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로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책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유통을 하는 출판업도 좀 병행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생산을 해서 진행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세청에서 가공식품 수출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은 늘어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15.8%가 증가를 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땐 12.5%대까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5.4%고 13년부터 16년까지 3.1%로 나와 있는데 일단 올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도 성장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액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키포인트로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어쨌든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렇게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공식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일제당 제품들이 많아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회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이런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한테 이보다 더 좋은 이슈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완스 인수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뭐 이 CJ 제일제당을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약 3조 원 규모로 인수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식품에 대한 사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걸친 이런 인프라나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살 수 있죠.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좋은 거는 그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도 동시에 얻을 수 있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유통라인, 뭐 기술 업체라면 기술력이나 이런 특허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게 되는 거고요. 뭐 유통하는 업체라고 했을 땐 유통라인들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지역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굉장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보통 추진을 할 때는 현지 기업들을 많이 M&A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거를 좀 M&A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페널티들도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특화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베트남 시장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M&A를 좀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뭐 슈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뭐 유통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인수 금액도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생산기지나 유통 채널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당연히 좀 대폭 강화하게 됐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같은 주요 유통 채널에 3만여 개의 점포의 비비고 브랜드 공급 기반을 확보를 했는데 미국 지역에서는 지금 비비고가 25년의 그런 링링 중국 제품을 이제 제치고 중국 제품은 만두 피 자체가 좀 두껍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피를 좀 얇게 하고 또 이제 그 치킨을 조금 넣었고요. 치킨을 좀 넣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헬스에 관련된 그런 식품들로 해서 이미 뭐 단일 품목으로는 굉장히 1조 원을 바라보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유통 채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편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식사의 대용품으로도 좀 인정이 되고 있고 인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농심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도 라면도 하나의 대용식품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뭐 비비고에 있는 그런 만두라든지 주먹밥이라든지 주먹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 라인이 넓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유통 라인이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이제 보고 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드 점포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게 됐을 때는 더 많은 마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좀 주요 부분들이 만두와 면에서 피자나 뭐 이런 에피타이저까지 좀 확대가 됐다. 그러면 판매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당연히 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또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안스 같은 경우도 피자 점유율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이 15% 정도 이상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수한 그런 기업에게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잘 순항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주변 인근 국가도 빠르게 좀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뭐 멕시코 시장이나 캐나다 시장도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국경으로 나눠져 있다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옆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 또 게다가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든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그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왔던 사람이 거기 가고 저기 왔던 사람이 절로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에서 우리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런 제품들은 결국에는 국내로 다 수입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국내 음식점도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시장은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있는 일들과 비교를 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일정 부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과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성장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또 3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제당 같은 경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신문 기사 보시면 오늘자 이제 매경 신문 보시면 비비고 만두에 대한 또 기사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채널 매출로 큰 폭의 성장이 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성과가 좀 나고 있는데 CJ푸드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3년 동안 연평균 30% 정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지의 식품을 인수를 하면서 M&A를 좀 진행하게 됐고 또 최첨단 통합 생산 기지를 좀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순항하고 있는 부분들, 해외 매출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 주가에 좀 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부문의 수익성 향상 이 좀 나타나는데 고마진 제품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 바이오 사업 부분에 대한 기초 체력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런 좀 이 비용적인 부분들이 줄고 이제 마진이 늘어나면서 그 관련된 그런 사업 부문에 대한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분기에는 물류 차질들이 좀 발생이 돼서 이런 이제 평균 가격 단가가 좀 높아졌으나 지금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료 축산업 부분에서는 베트남 동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600억 원, 700억 원 규모로 좀 이제 상반기와 좀 유사한 그런 이익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 좀 잡아봤고요. 반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일단 식품 사업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만두에 헬스라는 개념을 좀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강과 편익 추구라는 이런 트렌드를 좀 해서 가공식품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또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좀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햇반이나 김치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비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비고에 대한 그런 이슈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두, 뭐 이제 대두 미중 갈등이 나오면 대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 뭐 샘표나 뭐 이제 샘표 식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지만 CJ제일제당도 그와 관련돼서 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원당, 원맥, 대두 정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베트남 부분은 이제 사료 축산에 균형 있는 인프라, 그래서 견조하게 흐름 나올 것이고, 상반기 하반기 유사하게 좀 흐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택배 부분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 해서 점유율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매출 부분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살펴보셔서 보시면 원당 대두 이런 부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연결로 봤을 때도 매출 좋아졌고 영업이익 좋아졌고 이제 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좋아졌죠. 39에서 158로 높아졌으니까 연결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비비고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간편식에 대한 해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그가 있었던 그런 기간, 아마 3월 19일이 이 종목도 제일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3월 19일이 보통 웬만한 종목군들의 제일 마지막 하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완전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땐 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라인들 적어도 여기 하락전 가격대까지 돌아와 주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박스권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구간들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요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요 5월선을 좀 지켜주는지 1차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5월선 가격이 38만원 라인이니까 일단 38만원 라인을 일단 좀 지켜주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당연히 아랫라인까지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요거는 일단 조금 박스권을 잡아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잡을 수 있는데, 조금 완전 보수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랫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요 정도 라인이 왔을 때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34만원 라인을 조금 기준적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눌리게 됐을 때 적어도 그 아래 이평선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월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금 월봉상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 요 만약에 38만원을 뚫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1선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요 라인에서 놀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만원, 31만 8천원 라인 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만 7, 8천원 라인 여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38만원 찍고,
그 다음에 34만원 찍어 보도록 할게요. 34만원. 그 보시면은 요 주봉상으로는 요 라인인데,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요 가격 라인대, 그 지난 가격 위에서 움직일 때 요런 라인들에서 항상 지지가 나왔던 라인이고, 이 라인 뚫고 갔을 때 하방으로 꼽혔기 때문에 일단 34만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게다가 주봉상 여기 매물대, 슈퍼 매물대 하단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깨고 내려갔을 때 단기적으로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똑같이 38만원, 요거 적어도 20주선을 좀 지켜주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20주선에서 안 깨지는 게 좀 더 좋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만원 깨면은 이제 하방이 조금 열릴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또 그려보면은 일단은 요것도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요 120선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볼벤 하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벤 하단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쭈쭈쭉 빠지면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조금 잡아봤을 때 이제 37만 7천원, 그리고 36만원 라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4만원 라인,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죠. 요 37만 8천원 라인부터 36만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34만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방향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만원 지지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34만원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셨다가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 하단 부분 31만 8천원 기준으로 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뭐 업황이면 업황, 실적이면 실적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방은 크게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싸리 38만원을 안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아니다, 나는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조금씩 입질하고 요 아랫라인까지 매수 밴드 잡을 것이다. 그리고 손절라인 이렇게 짧게 잡고 이 부분 이탈하면은 아랫부분 요거를 보고 요 아랫라인에서 매수하는 그런 방향, 아니면은 요 라인에서 매수하고 요 아랫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그런 박스권 매매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그럼 얼마까지 갈 것이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단 증권사에서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60만원 넘게도 목표가를 잡는 그런 뭐 종목, 그런 증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53에서 56만원도 많고요. 일단은 실적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가공식품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확대들을 보면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뚫을 때 삼성전기도 14만 5천원 라인 부분 못 들어서 맨날 비빌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J 제일대당 같은 경우 42만원 라인에서 한번 이 부분을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42만원 뚫고 가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 뚫으면 저는 전고점은 그냥 전고점 뚫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점 라인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점 대비해서 보통 목표 주가 설정할 때 15%에서 20%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만원이 추가가 되니까 53만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증권사 이제 목표가 보면은 53만원, 56만원, 뭐 62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요 42만원 라인을 좀 뚫고, 물론 요 윗꼬리 부분에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실 매물이 거의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이슈, 실적이 좋고 하면은 충분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42만원 라인을 얼마나 잘 뚫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일정 라인들을 뚫어줄 때 장대 양봉들을 좀 가지고 돌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보통 박스권 매매나 이런 중요한 목선을 그어놓고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을 찔끔찔끔 올라가다 보면은 박살나는 경우가 많지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 그 힘을 받아서 좀 상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왕이면 좀 장대 양봉으로 좀 뚫어주는 그런 부분들, 특히 42만 라인을 그렇게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이 한번 터치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갔다가 만약에 다시 빠지면 이 라인 익절 라인으로 잡았다가 다시 눌리는 부분에서 잡고 다시 목표가 똑같이
타겟을 잡아가지고 접근 대응하실 수 있으면 돼서 충분히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모멘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이렇게 뭐 종목에 대한 그런 문의를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차트에 대한 부분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특히나 또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했었고 많은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리딩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제는 삼성전자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사실 삼성전자를 정말 오랜 기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매일매일 좀 리딩을 하면서 뭐 증시 얘기도 하고 업황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조회수 잘 나오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혹시나 이렇게 장중이랑 계속 리딩이 필요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면 지금 네오이즈랑 NC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 관심도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혹시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기탄 없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제가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의사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뉴스들 많이 읽어보고 기사들 많이 보고 이런 부분들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팩트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항상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와니머니 채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경제 채널 하면 와니머니 떠오를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